이번에 메디친 특별 멘토로 초대를 받은 이재현 멘토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국어 무작정 읽기에서 벗어나자 이 주제를 이제 여러분한테 강의를 드릴 건데요. PPT와 강의 내용들은 모두 메디친 사이트에 올라와 있으니 이 점 참고해서 필기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국어 개념이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면은 그냥 문법 개념, 그다음에 문학 개념,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만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국어 개념은 국어 문제를 푸는 모든 사고 과정이 다 국어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국어 개념은 뭐냐? 이 사고 과정을 어떻게 구체화해서 내가 수능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그 무기를 정립하는 게 바로 국어의 개념을 정립한다라고 생각할 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현역과 이제 재수를 거치면서 만들었던 다양한 무기들 중 일부인데요. 이제 제가 많은 친구들한테 과외를 해보면은 첫 번째, 화작 첫 번째 1번부터 3번 문제죠. 강연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 물어보면은 그냥 쓱 읽고 문제도 그냥 쓱 풀고 가끔씩 쓱 틀려줘요. 근데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런 것도 다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낸 방법은 첫 번째 1문단, 여기서 어떻게 관심을 환기하고 있냐. 두 번째, 어떻게 사실 그 자체를 제공하고 있냐. 세 번째, 자료를 어떻게 끝맺고 있냐. 이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읽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4번이죠. 이렇게 자료가 쓰였을 때 그 자료가 쓰인 목적을 연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 항상 이제 생각을 해주면서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방법론을 갖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게 이제 제가 현역 수능 때 재수를 결심하게 된 순간이 딱 수능장에 들어가서 볼펜 2번 문제를 풀었는데 이러한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이제 거기서부터 난 재수하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들었었고 작년에도 1번부터 3번이 되게 떨렸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방법론이 있으니까 아니 떨 필요 없이 나 여기서 집중해서 읽으면 돼. 이 마음가짐 하나가 있으니까 문제를 되게 쉽게 풀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렇게 작문 같은 경우에서도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 본문을 읽을 때 어떻게 읽을지 그러한 내용들을 다 구체적으로 정리해놨고 이제 많은 친구들이 비문학을 좀 어려워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비문학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6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일 못해요, 친구들이. 개념을 주는 대로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문지문에서 A라는 학자가 B를 C라고 정의했어. 그럼 친구들이 오케이, C라고 얘기했어? 근데 그거를 자기 맘대로 근데 D라고 보면 안 되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념은 항상 주는 대로 가자. 다음, 이해가 안 가면 절대 넘어가지 말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독해하자. 수식어구를 명확하게 체크하자. 그다음 문제를 풀 때 이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그 개념이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럼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앞뒤 맥락을 다시 읽어보는 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태도고 치환의 기술 같은 경우는 사탐에서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이렇게 지문에서 수식어구로 묶어놓은 개념어와 풀이 내용을 왔다 갔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문에서 중요한 거, 그래서 결론은 뭔데? 이 문단이 하고 싶었던 말이 뭔데를 그 한 문단을 자기 말로 2문장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 이 힘이 있냐, 없냐가 상당한 국어 실력의 좌우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만들었던 국어 기술 지문의 그러한 방법론인데요. 항상 구조가 있으면 구조 체크해주고 그래서 구조를 박싱한다 해놨죠.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을 정리하는데 1번 구조의 특징은 이거야, 2번 구조는 이거야. 근데 이 특징들이 바뀌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이렇게 자신의 방법론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구조가 움직이고 있는지 이 원리까지 체크를 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례관계랑 PS 구조 이런 거는 지문 모든 영역 상관없이 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계속 꼼꼼하게 복습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가서 이제 저런 무기를 만들기 전에 연계교재, 기출, 실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EBS는 역시 많은 학생들이 공감하겠지만 문학 연계가 가장 중요해요. 뭐 화작이랑 뭐 독서가 연계된다고 하긴 하는데 저는 한 번도 수능장이나 육구를 풀 때 느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현대시, 고전시가 소설을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냐?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감정 체크만 하고 넘어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앞뒤 그러니까 1년에서 읽었던 정보를 가지고 2년을 해석해내고 1년에서 묶어서 해석했던 정보로 4년을 해석하고 이렇게 계속 연끼리 유기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이러한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리고 시어 하나하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고전시가. 이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별로 안 어려워하는데 3등급 밑에부터가 확 그 체감 난이도가 올라가고 시간도 엄청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일단은 고어를 읽을 줄을 몰라요. 따라서 이렇게 3등급 밑에 고어가 읽기 힘든 친구들은 옆에 딱 해석본 펴놓고 하나하나씩 해석을 외우는 것처럼 다 해석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것부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고어가 좀 부족하다? 그럼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그 고어를 좀 정리하면서 고어랑 좀 친숙해지는 그러한 연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뭐 EBS 지문 앞, 뒤 잘라가지고 새롭게 붙여서 좀 유기적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전문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한 줄 한 줄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 정도 내용이면 될 것 같고요. 소설. 이렇게 소설이 한 50개 정도 되죠? EBS 전체 다 합치면. 근데 이거의 모든 줄거리를 다 우리가 알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큰 흐름, 스토리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 정도만 가볍게 체크를 하고, 고전 같은 경우는 인물 관계도를 이제 조금 알아두면 편하긴 한데, 그것도 50개나 되는 고전 소설을 읽다 보면은 이게 헷갈리죠. 또 요거랑 또 막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서 그냥 가볍게 이러한 사건들도 있었구나. 가볍게 소설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기출 지문이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최근에 6평을 보셨을 텐데 6평 딱 첫 시험지를 펴자마자 그 독서 지문이 있었잖아요. 그 어떻게 책을 읽는지. 그래서 저도 딱 시험지를 딱 펴봤는데 그냥 웃겼어요. 이거 되게 옛날에 나왔던 지문인데 또 나왔네? 근데 제가 과외를 했던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시험지를 핀 순간부터 무너졌던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갑자기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 기출까지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더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것들은 제가 1회독, 2회독, 3회독을 기출을 어떻게 읽었는지를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도 아셔야 될 게 7월부터 시작해서 수능 전날까지 수능 전날까지 기출을 보긴 했고, 이 3회독을 마친 거는 10월 말이에요. 그래서 이 1회독을 어떻게 했냐? 평가원이 지금까지 일단 다뤘던 소재들에 먼저 친숙해져야 돼요. 이런 소재가 나왔었구나. 기술에서는 이런 게 나왔었구나. 옛날에 뭐 몇 년 전 기출에 퍼셉트론으로 끝났는데 이번엔 아예 그 퍼셉트론을 갖고 다 글을 썼네? 배경 지식은 딱 기출에서 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으면 되겠다. 이러한 느낌을 가지고 1회독을 마무리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 오답노트 하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이 로우 데이터라는 걸 추출해야 되는데, 이거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1회독을 하면서 제일 먼저 고쳐야 될 거는 밑줄 치는 습관부터 바꿔야 돼요. 밑줄 치는 게 내가 중요하게 읽고 있는 부분이고 내 사고가 돌아가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밑줄 치는 습관부터 먼저 고쳐야지, 그래서 나중에 글을 좀 더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게 돼요. 자, 2회독으로 이제 넘어가요. 이제 우리가 9월 전까지 해줘야 돼요. 9월 전까지 1회독에서 추출한 요 로우 데이터를 일반화시켜서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어야 돼요. 자신만의 무기, 아까 제가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그런 것들이 저만의 무기였던 거죠. 그리고 이 무기를 다양하게 불려나가야 돼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기술 지문은 한 이 정도의 선에서 끝났어요. 근데 제가 처음 기술 지문을 만들었을 때 그 데이터는 한 이 정도는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2회독 과정에서는 내가 실수했던 거를 다 여러 개 하면서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3회독 과정에서 이 무기를 가볍게 만드는 거 하나, 둘, 3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꼭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무기들을 사설 모의고사에 계속 적용을 해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무기의 약점이 뭔지를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10월 말까지 기출 3번 정도 돌리면서, 근데 이게 최근 기출 5년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학력고사에서 수능으로 바뀌었던 거기서부터 지금 현재 9월, 그러니까 6월까지 나온 모든 지문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설 모의고사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냐? 일단 우리 사설이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할게요. 사설 모의고사는 기출을 토대로 만들었던 무기를 적용해보는 훈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출을 먼저 넘어서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단지 수단이 불과한 거예요. 제가 사설 모의고사를 풀 때 항상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요 세 개를 항상 되뇌이면서 생각을 했어요. 중독이 되지 않게 조심을 하자. 점수에 연연하지 말자. 한 회씩 거듭될수록 내 행동 강령은 구체화가 돼야 된다. 요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럼 어떻게 사설 모의고사를 풀까요?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씩 봤던 다른 친구들도 사설 모의고사를 풀면은 풀고 채점하고 끝. 이렇게 많이 풀더라고요, 사설 모의고사를. 근데 그렇게 푸는 거면은 사설 모의고사를 안 푸는 것보다 안 푸느니만 못해요, 진짜. 일단 시간을 재면서 풀어야 되는데 이때 수능장과 똑같이 마킹할 시간, 가채점표를 쓰는 시간, 이런 것들 다 똑같이 지키면서 사설 모의고사를 풀어야 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채점을 하기 전에 영역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고 확실성 여부, 나 이거는 무조건 맞을 것 같은데 왜 근거 이렇게 다 생각해놨어, 이건 조금 애매했어, 이거는 찍었어, 이런 것들 내가 알고 모르는 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넘어가는 단계가 시험을 보자마자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음으로 사고 과정을 스캔을 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문제를 딱 처음 봤을 때 어떤 사고 과정, 알고리즘을 풀었는지, 즉 제가 아까 처음에 말했죠. 이게 바로 국어의 개념이에요. 내가 어떤 과정으로 풀고 있냐. 이거를 쭉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채점을 해요.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는데, 이제 피드백 하는 거는 틀린 번호를 기입하고 문제 상황, 문제, 그 다음에 내 주변 상황, 해결 방법, 컨디션, 집중도, 시간대, 주변 이런 걸 다 써놔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써놓은 이유는 나중에 통제되지 않은 수능장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경우의 수를 연습해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를 연습해보는 게 사설이다 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틀렸던 내용은 반드시 돌아가서 기출문제로 꼭 재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냥 사설 문제 틀렸어. 근데 사설 문제 대부분은 기출문제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거나 변형한 문제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랑 관련된 기출이 뭐 있었지? 그걸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풀어내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꼭 강조드리고, 새롭게 얻은 교훈들은 반드시 메모를 해두자. 다음 슬라이드 넘어. 이제 요게 제가 썼던 건데 아마 잘 안 보이실 것 같네요. 그래서 이거 에디팅 사이트에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다시 다운받아서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제가 가장 강조드리고 싶었던 거는 딱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인데, 요 부분이랑 요 부분. 제가 이 시험지를 풀었을 때 비문학 25번부터 30번을 좀 어렵게 느꼈었나 봐요. 그래서 잘한 점을 써놨죠. 천천히 읽은 건 잘했어. 그리고 가장 큰 대립항 찾은 거 잘했어. 조건 찾고 기준 찾고 특징 찾은 거 다 잘했어. 근데 뭘 잘못했어? 선지 판단하는 걸 속도 조절을 못했네. 그래서 총 네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서 이 지문을 읽을 때 아스키 부호라는 걸 제대로 이해 못하고 넘어갔어. 아까 제가 국어 지문에서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똑같은 실수를 계속하고 있죠. 용어 정의에 집착을 안 했어. 사례를 이해를 제대로 못했어. 차분하지 못했어. 이러한 자기만의 문제점을 자기가 스스로 파악을 하고 이거를 바탕으로 오케이, 이해하지 못한 거 넘어가지 말자. 정의와 특징은 명확하게 체크를 하자. 계속 용어 정의에 집착을 못하는 실수를 많이 하는데 이런 거는 모든 영역에서 중요한 거잖아. 항상 정의에 집중을 좀 하자. 그 다음에 사례를 어떻게 이해할지 수치는 그대로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사례를 이해하자. 그 다음에 처음 이거 봤을 때 떨렸어. 차분하게 어떻게 판단할래? 지문을 천천히 읽는 데부터 그 차분함이 시작이 되는 거야 라는 거. 이렇게 제가 이 한 지문을 읽으면서 얻게 된 문제점 4가지를 다 솔루션을 찾으면서 이거를 고쳐나간 게 제가 했던 이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밑에 게 중요하다 했죠? 이제 어떻게 그러니까 모든 시험에서 판단과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할 건가? 한 번 천천히 한 번에 정확하게 이 횟수가 늘어나면은 정답률이 계속 떨어져.
그다음에 지문을 처음 읽을 때 문제 먼저 보고 나서 지문 전체를 조망하자. 문제에서 대충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쓱 한번 보고 이렇게 지문을 딱 들어가는 태도가 더 좋겠다. 그다음에 그 메모라는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비문학 지문이 있고 글이 있으면은 옆에다 가끔씩 메모를 해놓는데 이러한 메모를 어느 정도까지 할 건지 이거에 큰 뼈대만 해야겠다. 이러한 방법 같은 게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번 시험을 볼 때마다 나의 행동 강령들이 점점 발전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는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고 자기가 약한 부분은 자기가 찾아서 극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이제 아까 로우 데이터를 추출해라 라고 했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과외하는 친구들한테도 다 이 과정을 시키고 있는데 첫 번째, 왜 이 문제를 틀렸어? 그리고 네가 그때 뭔 생각을 하고 있었지? 그거를 그냥 쭉 써놓는 거예요. A4 용지에. 그 다음에 이거를 문제점이니까 P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그래서 솔루션의 S예요. 내가 어떤 사고 과정을 했어야 했지? 내가 어디까지 했고 어디까지 못했지?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못해서 이 문제를 틀린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어느 부분까지는 생각을 했고 어느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3점짜리를 틀렸는데 사실 나는 2점까지는 생각을 했고 마지막 1점 부분만 생각을 못한 거야. 이러한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딱 3점 틀린 것만 보고 3점짜리 틀렸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내가 2점 정도 부분을 얻을 것까지 생각했고 이 1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사고를 해야겠다.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오답 노트를 크게 정리를 하라면 한 문제당 4줄 정도로 이제 처음에 정리를 하라는데 왜 그거 골랐어? 이거 안 고르려면 어떻게 할래? 왜 이거 못 찾았어? 이거 찾으려면 어떻게 할래? 이 4가지를 위주로 오답 정리를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게 1회독, 기출을 1회독하는 과정에서 이 로우 데이터들을 막 모으는 거예요. 영역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걸 이제 활용을 해야겠죠. 지금까지 내가 만들어냈던 다양한 실수, 프로블럼들을 다 정리를 한번 해봐요. 그리고 이거를 크게 2가지 방식으로 이제 나누면 되는데 첫 번째, 어떠한 영역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될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요 6개는 제가 공통적으로 어떠한 지문을 읽더라도 조심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만들어낸 거고 특히 그러니까 이 제에서 특별히 조심해야 될 거. 기술 지문은 특성 정리, 원리 체크, 박싱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이렇게 각각으로 만들어놨었고 그래서 요 1번이 공통 실수를 막는 무기, 이것이 각 영역별의 실수를 막는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수능 행동 강령이랑 나만의 기록, 이게 제가 수능장에 실제로 가져갔던 국어 행동 강령을 찍어 놓은 건데요. 대전제, 전체적인 묻는 내용 파악하고 개념 파악하자. 그 다음에 확실히 할 거, 화작,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다 각각을 풀어나가야지. 그 다음에 아까 이 비문학에서 주의할 점이 제가 공통적으로 조심할 거, 화작, 속도감 있게 주어진 내용을 체크해. 그리고 나왔던 클리셰들이 계속 반복될 거야. 내가 한 거를 믿어줬으면 좋겠어. 몇 분 컷으로 한번 해보자. 문법, 조건 제가 적용하는 게 되게 약했어요. 조건을 항상 꼼꼼하게 읽고 문제 풀자. 그리고 문학,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쭈르르륵 써 있고 요 표시가 있으면은 항상 제발 지문으로 돌아가서 문맥 좀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제가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것만 딱 대표적으로 요 행동 강령에다 써놨고 이제 여기는 세부적인 거였어요. 혹시 그 국어 시험장 가면은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시험지 갖고 가서 막 풀고 있고 그러는 것보다는 내가 자주 했던 실수들 8번부터 20 몇 번까지 있네요. 22번까지 이러한 것들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이런 실수했었지? 조심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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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번만 읽어보고 들어가도 문제를 한두 문제 더 맞출 수 있고 한두 문제는 정리해서 엄청 큰 대학 간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만의 노트, 딱 노트 한 권만 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제가 만들었던 거, 화작의 무기, 관심한 길 어떻게 할래? 팩트는 어떻게 체크할래? 얘가 어떻게 끝내고 있어? 자료가 쓰인 목적은 뭐야? 그래서 요거 지문을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가 만화를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어일으키고 있구나. 그리고 자료는 항상 요 표시로 제시가 되는데 그래서 항상 이게 왜 쓰였지? 왜 쓰였지? 왜 쓰였지? 왜 쓰였지?
목적성을 자료가 나올 때마다 다 체크를 했어요. 이 문단에서 중요한 거, 자료의 팩트, 어떻게 전달하고 있지, 주제 설정한 거랑 어떻게 연결되고 있지,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어? 여기 누리집에 방문해봐 이러면서 마무리하고 있죠. 이렇게 제가 만들어 온 이러한 무기가 여기에 2022년도 예비시행 모의고사인데 여기서도 적용이 돼야 되고 작년 수능 어느 모의고사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요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국어 영역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똑같은 건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어떠한 글을 읽을 때 결과에 집중해서 읽는 거. 비문학에서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자료 같은 게 나오면 최대값 2등까지 값 체크하기. 이렇게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이 문제를 틀렸어요. 이게 이 세트에서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린 문제인데 같이 한번 오답을 해볼게요. 내가 이거를 왜 2번을 못 찍고 아니 5번을 찍었었어. 왜 그랬지? 반영되지 않은의 의미를 내가 정확하게 몰랐네. 그러면 반영되지 않은의 의미를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반영되지 않은의 의미를 제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놨었고, 그다음에 정답선지를 못 찾은 이유. 여기서 이 과장된 거를 내가 못 읽어냈단 말이야. 글 속에서. 그러니까 근데 이걸 왜 과장된 걸 내가 못 찾았을까? 자료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자료를 제시하고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 해석하는 과정에 집중해서 읽어야지 라는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부터 그럼 글을 읽을 때 오케이, 자료가 나와 자료를 제시해 준 걸 보고 자료 제시보다는 해석에 더 집중하면 읽으면 되겠다 라는 결론을 내리면 돼요. 이게 로우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인 거고 이것들이 쌓여서 반복적인 실수가 일어나는 건 그게 나만의 무기가 되는 거죠. 그거를 좀 더 구체화, 일반화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한 5개 정도로 그걸 간추려 놨는데, 첫 번째, 국어는 터지려면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막 그래서 너네가 늦었어 이런 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정석대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 수능장 가서 터질 수 있는 기회가 커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제가 현역 때 좀 국어를 막 잘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수능장 가서 폭삭 망한 케이스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공부를 시작해서 보니까 한 7월, 8월 딱 이때쯤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구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부터라도 많은 선배들이 주는 조언들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나만의 국어 학습 방법을 찾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나만의 방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신감으로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신하게 되는 순간이 제가 작년 국어 비문학 지문 중에 기술 지문, 네모 지문이라고 있어요. 그 네모 지문을 딱 풀려고 했는데 시계를 봤는데 딱 10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한 번 더 하는 것 같고는 안 됐나? 라는 생각이 팍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제가 아까 정리해놨던 기술 지문들의 원리들 있죠.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이거 나 6월 때도 풀어봤던 거랑 비슷한데? 그거랑 똑같이 풀면 되겠다 하고 10분 만에 그 지문들을 전체를 정확하게 읽고 문제를 풀고 마킹까지 마무리했거든요. 이게 솔직히 되게 초인적인 힘이었죠. 그 한 번 더 할 수 없다는 그 마인드를 가지고 한 거여서.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방법들이 나한테 있다면은 되게 위기의 순간에서 그게 반사적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조심해야 될 거, 무기를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기출을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마지막, 세 번째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 공부를 하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3 때 좀 실패했던 요인 중 하나가 그냥 학원을 쫓아다니는데 너무 급급했어요. 학원 현장에서 이거 숙제 내주니까 이거 해봐. 그러면 그냥 풀고만 끝내고. 근데 학원 숙제는 점점 파이널로 갈수록 많아지고. 그러니까 그거에만 너무 집중을 했었는데 차라리 학원 수를 줄여도 괜찮고 내가 강의 수를 줄여도 괜찮아요. 나 혼자서 이 선생님이 했던 말이 뭐지? 그거를 꼼꼼하게 복습을 하고 내 말로 그거를 바꿔내서 내 무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3번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었죠.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이 있는 공부가 중요하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공부의 모든 시작과 끝은 기출이에요. 우리가 1회독을 기출로 시작해서 수능 딱 보기 전 마지막 예열 지문을 푸는 것도 기출 지문일 거예요. 기출 지문은 여러분들의 공부에 항상 베이스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근데 사설, 실전 연습도 필수예요. 이것만 계속 가지고 풀다 보면은 당연히 새로운 문제를 풀어내는 응용력, 적용력은 요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응용력, 적용력, 내가 갖고 있는 그런 무기들을 점검해보는 사설 모의고사도 푸는 것은 꼭 필수이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걸, 기출이 7의 비율이라면 사설은 3의 비율로, 아니면 6대 4, 항상 기출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비율로 이게 베이스라인 돼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얼마 안 남았어요. 버텨야 돼요. 국어도 그렇고 모든 과목도 그래요. 지금부터는 다 여름이 돼서 많이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고통스러울 거예요. 막 수시는 또 어디를 넣지, 내가 여기를 막 수시 원서 쓰면 붙은 것 같고 가네 마네 이러면서 막 최저 걱정은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최저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멘탈을 잡고 버텨내서 수능 전날까지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 바로 이 정시 시험장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국어 이제 학습법 관련된 거는 여기 정도 마무리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꼭 요 메디친 사이트 들어가셔서 다양한 선배들의 그런 조언들이 있으니까 활용해서 자신만의 국어 무기 방법을 꼭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현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